저희가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케냐를 다녀와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윤홍건 집사님이 준비하신 영상과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자 개인의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unto us,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섬겨주시고 행해주신 것을 그냥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since we met with Swan some few years ago, 선교사님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Swan has been a helper to us and the Share Upendo Foundation. 쉐우펜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They have catered for us for school fees, 학비와 food, 음식과 uniform, 교복과 resources, stationaries, 학용품과 책들, and we have made a new study room. 도서실 공부하는 방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Lighting is okay, 전기까지 다 정리해 주시고요. the walls, 벽도 다 정리해 주시고 the environment is cool for studying.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We are very grateful 너무 감사드립니다. for the great things that you have done unto us.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so much. 네. And there's one verse that you are given, Jeremiah 29 verse 11. 항상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 구절은요. It says,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예레미야 declares the Lord, plans to 29절.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케냐 선교에서 사진과 기타 업무를 담당한 윤홍근 집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열흘간의 케냐 선교 보고를 제가 드리겠는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열흘간 갔다 왔던 그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놓은 건데 잘 안 보이시겠으니까 다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일 수요일 날 3시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가는데 한 거의 30시간 걸렸거든요. 비행기 타고 뭐 대기하고 환승하고. 그래서 현지 시각 16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내렸을 때 생각보다 아프리카인데 덥지 않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사무실 가는 동안에 주변에 나무들도 많이 보이고 케냐가 살만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선교사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딱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안 넘어가더니. 네. 이 사무실 지금 현관인데요. 들어가실 때 보면 입구에 철문이 있고 자물쇠가 2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철문이 있고 또 안에 자물쇠가 또 이중으로 돼 있고 또 선교사님이 2층에서 주무시는데 1층하고 2층 사이에 철문과 또 자물쇠 이렇게 3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안이 굉장히 험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가는 동안 이제 미거리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 치안이나 케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봤는데 원래는 케냐가 총기가 불법이라서 총기가 없답니다. 근데 북쪽으로 이렇게 해적으로 유명한 소말리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지금 한참 내전 중인 수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입국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족들을 이제 보다라고 여기서 현지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CCTV도 없고 하니까 사고 치고 다녀도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케냐 오신 지 10년이 지나셨는데 저녁에 해가 지면 밖에 혼자 절대 다니시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묵었던 호텔인데 지금 철문 보이시죠? 여기도 호텔인데도 저녁에 해만 지면 철문을 닫고 저 앞에 있는 바리케이트는 항상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투숙객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이만큼 치안이 좋지 않고 굉장히 험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 이제 도착 기도와 또 앞으로 이제 있는 동안의 일정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했고, 저희 이제 선교팀과 또 선교사님 선교팀 이제 서로 소개를 했는데, 처음엔 이 사람들이 스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 오른쪽에 이제 긴팔 입고 있는 친구는 그 미고리에 있는 루크 목사님 아들 테드라고 하는데, 테드라고 하고, 또 짧은 팔 입고 있는 친구는 로이라고 전에 선교사님이 일하시던 단체에서 알게 돼서 도와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각자 자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스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든 사역을 전적으로 혼자 책임지고 계신 거는 선교사님께서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고, 또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미고리까지가 500km인데 거기를 갔다 오시고, 또 이 나이로비에서도 뭐 빈민가 또 위험 지역을 그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케냐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대졸 초임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자리가 없고 힘들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용직 근무자들이 하루 일당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우스키퍼들 이제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해서 받는 돈이 5,000원이에요. 반면에 공공시설 요금이 너무 비싸요. 버스 한 번 편도가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오면 1,000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예. 게다가 요즘에 코로나랑 세계 경기가 원체 안 좋으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인신매매들, 특히 막 영유아 유괴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팀 이름이 쉐어 오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펜도란 뜻이 이 아프리카 그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로 자선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선을 나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은 저희가 이제 미고리까지 가야 되는데, 미고리까지 가는 길이 한 5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정도의 길인데, 길이 거의 이 고속도로 옆이에요. 고속도로 옆인데 포장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호텔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호텔, 레스토랑. 이게 고속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따지면 뭐 휴게소 같은 건데 이렇게 엉망이고요, 시설이. 네,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도 지어진 지 2년 됐는데 아직 다 완공이 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막 공사하고 막 엉망인 그런 상태였어요. 가다가 이제 차가 고장이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 옆에 이제 그러니까 왕복 2차선 있잖아요. 이게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로 저희가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택시를 불러서 갈아타고 이제 미고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게 뭐 고장도 나고 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원래 교회를 먼저 가기로 했었는데, 거기 미고리에 있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롬베라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학교를 먼저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비포장 언덕 위에 있는 학교인데, 시골이라 학교는 좀 넓고 이제 초중 고등학교 다 모여서 조금 넓었어요. 원 계획은 이제 애들 수업하고 있을 때 가서 이제 학비 지원만 하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저희가 학교 시간에 도착하게 돼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저희를 이제 반겨주고, 이 아이들 막 다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노래를,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인지 노래도 막 흥이 막 넘치고 막 노래 막 한 번 불러주면 막 3분 4분씩 하는데, 그 영상을 건너뛰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렇게 아이들 만났고,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만나서 잠깐 시간 보내고 교회로 도착해서 무사히 그렇게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기도 드리고, 이제 보셨겠지만 그 루크 목사님 지난주에 동영상에 보셨겠지만 그 루크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루크 목사님이 원래는 이 뒤에 나오는 롱가이에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연세도 있고 당뇨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이 미고리로 오게 되신 거예요. 이곳이 고향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처음엔 사역 안 하고 계시려고 하셨는데 주변에 아이들이랑 뭐 주변 가정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 돕다 보니까 17년대 오셔서 19년대 교회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라고 해도 상황이 양철에다가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 대충 연결해 해가지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바나나를 키우시고 뭐 옥수수도 키우시고 또 요즘에는 최근에 이 물고기 양식장을 하시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교회도 세우시고 또 그 교회 안에 보면 아이들도 또 몇 명은 또 직접 기르시고 케어를 하시고 또 애들 학비 저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학비를 목사님이 하고 계셨던 거고 또 애들이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해요. 그 아이들 이제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밥도 주고 이제 케어를 하셨던 거였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날을 마치고 다음 날은 이제 넷째 날 토요일이라 이날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로 하여서 마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끝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서 나눔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마쳤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토요일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로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일단 오전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이제 나눔도 하고 저희들 뭐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점심 시간이 돼서 아이들은 이제 밥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였는데 이 밥이에요. 뭐 보시면 약간 간이 돼 있는 게 볶음밥, 하얀 게 그냥 모자랄까봐 준비한 하얀 밥이거든요. 그래서 식기도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주연이랑 한진이가 밥도 나눠주고, 네, 목사님이랑 집사님은 음료수도 주고, 네, 열심히 수검댕이 묻혀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조그만 아기 있잖아요. 이 아기가 자주 많이 나왔는데 제가 사진은 정리를 했고 이 아기가 지금 밥을 퍼서 갖고 있는 이 밥이 두 번째 먹는 밥이에요. 첫 번째 양념되어 있는 그 까만 밥을 먹고 모자랄까봐 저 하얀 밥을 또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먹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교회 갔을 때 밥을 저 조그만 애가 저렇게 밥을 3번, 4번 먹어요. 다른 애들도 다 그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를 애들을 지원하려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오후에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운동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줄넘기도 하고 주연이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네, 주연이 또 보시면 한진이 뒤에서 배드민턴 치고 주연이 애들하고 놀아주고 목사님 또 잘 노시잖아요. 그래서 네, 공놀이도 같이 해주고 그 와중에 이제 한진이 배드민턴 쳐주고 그거 보시면 애들이 참 밝아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애들이 항상 밝고 여기서도 애들 좀 또 춤추고 놀아요. 근데 뭐 그런 사진은 넘겼습니다. 목사님 이 와중에 그 몇 분들 이제 연결돼 있는 아이들 영상 통화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또 짬을 내 가지고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애들 뭐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셨고요. 애들 보내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하였는데 가정 방문을 저희가 이제 이날 4군데를 방문하였는데 4군데 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집들인데 다 소개하기는 힘들어서 이렇게 각 한 가정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집은 작년 5월에 아버지가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역시 에이즈인데 일을 하면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이들이 보시면 집이 이렇게 이 집도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어진 집이에요. 보통 이 케냐 이쪽 집을 보니까 들어가면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 겸 생활 공간이 있고 또 벽으로 나눠져서 주방하고 침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세 공간으로. 근데 이 집은 그렇게 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천으로 막혀져 있고 그 안쪽이 부엌이자 잠자는 공간 그냥 한 군데로 돼 있어요. 또 부엌도 보시면
그 밑에 돌 있는 데다가 그냥 화구를 얹고 뒤에 뭐 옛날에 뭐 아시겠지만 옥수수 마른 옥수수 먹고 남은 마른 옥수수대로 장작을 사용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목사님이 이제 안아주시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 집 이게 이 집 아이는 3명인데 한 명은 뭐 친척인지 뭐 이렇게 4명 아이들이 있었고 또 충격적인 건 이게 아빠 무덤이에요. 예. 에이즈로 죽은 아빠의 무덤을 이건 또 화장실 겸 여기서 애들이 샤워도 한대요 간단하게. 근데 뭐 물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샤워를 못 하겠지만 샤워도 하고 요 한 공간에 다 있는 거예요. 집도 있고 그 옆에 지금 하얀 거 쌓여 있는 게 옥수수대고 아빠 무덤도 있고 거기에 옆에 화장실 샤워하는 공간까지 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원래 목사님은 대예배 설교만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오전에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해달라 또 오후에 또 이제 대예배 설교도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리더십 훈련 그것까지 다 해달라 해서 목사님이 엄청 바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한진이랑 또 주연이랑은 애들 성경학교 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교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천막 쳐져 있잖아요. 이 천막에다가 애들이 다 의자랑 책상 같은 걸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날은 이제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미술을 하셨던 분이라서 애들은 이제 미술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미술을 하고 이제 한진이랑 주연이 이제 종이도 나눠주고 연필도 깎아주고 이렇게 봉사를 했고 보면 여기 지금 애들이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지금 막 그림 그리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에 검은 것들이 소똥이에요. 여기가 이제 소가 원래 거기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천막 치고 애들이 하는데 그냥 소똥 옆에서 그냥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와중에서 애들 밝게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간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정 방문을 저희가 2군데를 더 하였어요. 또 그날도. 근데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소개하면 이 집은 엄마 아빠는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손마름병이라 해가지고 손이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일을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안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 집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하고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맨날 이 아버지한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영접 기도도 하고 해서 이 가정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도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보통 이게 이 주방이에요. 주방인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그것도 물이라고 떠놓은 게 이렇게 더러워요. 근데 이런 물도 아이들이 직접 막 1km 이상 떨어진 데서 이렇게 길러오는 거예요. 네. 그나마 좀 나은 집은 빗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나은 집들이고 아니면 이렇게 우물을 사용하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저희 가 있는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고 진짜 물이 귀하긴 귀하더라고요. 아프리카라서 그런지.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저희가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오는 길에 이제 조셉이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학교에 잠깐 들려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잠깐 들려서 학비 지원하고 그리고 나이로비로 향했습니다. 나이로비까지 와서는 이제 저녁 시간이라 보내고 다음 날 이제 7일째 화요일 날이었어요. 이날은 저희가 우범 지역인 기뚜라이라는 지역을 가게 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저희가 나가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제가 차 안에서 간단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 예, 그 사람들도 자기가 내리면 차문을 잠그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창문도 내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만 간단하게 사진을 찍었고요. 예, 지역이 이렇게 옆에 보시면 물을 흐르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더러워요.
예, 옛날 막 그 청계천처럼. 그리고 요런 데서 이제 노점 먹을 걸 또 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이게 학교예요. 학교인데 제가 처음 느꼈던 딱 인상은 닭장 같아요. 학교가 너무 좁아요. 이 학교 복도인데 저는 그냥 걸어가지 못하고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엄청 좁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 이제 다닥다닥 돼 있는 데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날도 저희가 이제 애들 미술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미술 애들 또 이제 뭐 색연필 뭐 나눠주는 것들 도와주고, 또 역시 빠지지 않는 태권도 한번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장래 희망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거 수업하는 거 도와주고, 네. 간식도 또 나눠주고, 이렇게 아이들 수업하는 거 도와주고, 이제 거기 있는 에버레스팅이라는 이제 고아원을 저희가 방문하였고요. 요 지금 앞에 보시면 똑같아요. 또랑이 흐르고 막 그 앞에도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시멘트를 해서 그나마 조금 들어가는 입구만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데서 지금 한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이제 물품 지원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여기 지금 빨간 머리 서서 이제 소개하시는 분이 여기 원장님이시고요. 원장님께서 아이들 소개하고 저희도 이제 소개하고,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시고, 네. 이 친구는 제일 처음에 동영상에 나왔던 그 본 페이스라는 친구인데, 여기서 나이가 가장 많고 예를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자동차 정비하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얘기했지만 처음에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동영상에서 빠졌죠. 네. 여기가 화장실 겸 샤워실, 그리고 여기 주방, 여기가 이제 여자친구들 자는 공간, 좀 깨끗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자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창고인데 거기다가도 이제 공간이 모자라서 침대를 놔두고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요. 여기 이제 남자애들 방 좀 더 더럽죠. 예. 위에 보시면 이제 매트리스가 쌓여 있잖아요. 밤에 될 때 되면 이제 자리가 모자라면 밑에 바닥에 깔고 아이들이 자고요. 여기 이제 고시양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부탁하셔서 공부방을 지원해 주셔서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아까 그 보였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저희가 가기 전주에, 그 전주에 길에 버려져 있던 아이들을 경찰이 데리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랑 지금 아까 자고 있던 아이야, 깨서 이 안겨 있던 아이,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냥 버려져 있는 아이를 경찰이 그냥 데리고 와서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잠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저희 간다고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하트를 날려주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제 나와서 인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애들이 뭐 정이 참 많고 애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마지막 나이로비에서 마지막 날이라 저희 잠시 이제 오전에 6시에 해 뜰 때 가야지만 사자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해 뜰 때 나이로비 공원에 가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집차를 타고 사자도 보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집사님 팔 보이시잖아요. 바로 옆에,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뿔소도 보고, 이 두 개가 보기 어렵대요. 운이 좋아야지 볼 수 있다는데 저희는 또 열심히 했다고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원 산책을 끝내고 사파리를 끝내고 이제 또 가정 방문하려고 이제 이렇게 다 갈 때마다 이렇게 물건들을 샀어요. 한진이랑 주연이랑 다 물건 날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물건 사서 집에 배달을 했고요. 이곳은 이제 롱가에 있는 원래 루크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인데 지금은 데니스 목사님이라고 이 교회고, 여기 이 데니스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곳에서도 보면 그 선교사님이 여기서도 애들은 이제 교육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여기 조그마한 모니터 하나 있잖아요. 이거 선교사님이 애들 교육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저 모니터 보면 뜯어간대요. 그래서 보시면 창문에 창살을 붙인 거예요.
여기가 뭔가 하면 이제 거기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이제 가정 방문을 또 갔어요. 여기서 네 가정을 갔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조그만 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로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인 거예요. 이 통로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러운데 여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집들이 또 나와요. 또 이렇게 좁은 골목을 지나가면 또 저렇게 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한 군데 집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총 방문했는데 한 군데만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아이들이 장난감이 없으니까 병뚜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저희가 막 음료수 나눠줬잖아요. 어떤 애들은 거기서도 병뚜껑을 주워요. 이런 거 만들려고. 이 집은 갔을 때 애들이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있더라고요. 예, 교복을 입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비가 없어서 쫓겨나서 집에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 학교 가는데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집도 복잡한 게 엄마가 재혼을 했고 애가 셋인데 셋이 다 엄마 아빠가 다 틀려요. 예. 뭐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다 이제 재혼해서 다 섞여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지원하고 있어서 그 아이는 학교를 갔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막 가정 폭력도 있고 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러고 심지어 밥도 안 먹이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들이 다 이렇게 네 군데 방문했는데 다 이제 조금씩 비슷비슷하게 어렵게 이런 집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방문을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케냐에서는 일정이 끝났고 공항으로 가면서 잠깐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나눔을 하고 저희가 이제 케냐에서 일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희가 이제 두바이에 이제 경유를 해야 돼서 두바이 잠깐 들려서 그냥 뭐 7성 호텔 보고 버즈 칼리파 큰 건물에서 잠깐 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사막 바이크 타는 거 하셨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느꼈던 거는 가서 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제가 사진 한 1,500장 정도 찍었는데 지우고 해서 한 120장 정도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직접 보시면 뭐 소개 못 해드린 집들 너무 많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직접 보시면 내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두서없는 설명을 잘 드려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동영상 틀어주세요. 봐야 되는데 멋있게 목사님이 샌드보드를 타는 동영상이 있어요. 자, 시키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케냐 선교에 갔다 온 재무지구 최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월 19일 미고리에서 아이들과 줄넘기랑 배드민턴을 같이 치는 날에 미고리 아이들이 부러진 배드민턴 채랑 휘어진 배드민턴 채 가지고 재밌게 노는 거를 보고 재미는 그 장난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라고 느꼈어요. 또 윤수환 선교사님이 루크 목사님한테 들었던 용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주님이 저희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날이랑 그 다음 날에 아이들 가정 방문을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모나 할머니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엄청 좁은 침대에서 4명, 5명이 잔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보던 절대분권이 뭔지 모감으로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저는 항상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맨날 아이들이 가난해서 울고 굶고 다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미고리 지역만은 아이들이 활짝 웃는 것을 보고
가난하다고 막 불행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느꼈어요. 특별히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엘비스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저희 엄마가 후원하는 아이예요. 엘비스는 막 친구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공부도 막 전교 1등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엘비스한테 주는 돈이 제 용돈이랑 비슷해가지고 되게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엘비스를 만나고 나니 엄마한테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케냐 선교에서 아이들의 간식과 물품 운반을 담당했던 윤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케냐에 갈 때 케냐의 치안이 좋지 않고 또한 저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케냐에 가는 것을 아주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팀이 어디를 가든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내려놓고 케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케냐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테드 형과 로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과의 사이는 어색했지만 목사님이 형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통역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제가 왜 걱정을 했을까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고리에 가가지고 루크 목사님 댁에 생활할 때 거기 아이들이 많이 놀러 왔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렵고 가정생활이 아주 힘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고 항상 웃어주면서 인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참 고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집안 생활을 할 때 돈을 아주 낭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주 미안하고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용돈을 잘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다음 선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이가 우리 팀 중에 덩치는 제일 컸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그냥 가서 예쁘게 잘했는지 제 옆에 꼭 붙어가지고 통역해주고 우리 주연이가 아주 다음에는 전문 통역사로 저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저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호 팀장님 오셔서 마지막 소감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예정이 없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기로 하고 영상을 보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세 장 분량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얘기를 해봐야 지금 형님 보신 게 돼가지고 할 말이 없고 오전 10시에는 목사님이 안 쉬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시키시니까 그럼 제가 느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윤수환 선교사님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다간도 사랑 W 여러 가지 있잖아요. 7천 미라클이라든가 여러 단체 후원을 조금씩 하는데 그쪽 단체에서는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소식지와 사진이 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했는데 우리 유순선 선교사님은 3년이 되도록 연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셔서 그런가 싶어서 케냐에 가서 확인도 하고 싶었고 가고도 싶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저희들한테 각자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쁠 정도로, 그리고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 한 명을 구해서 하시면 어떨까 여쭤봤더니 그 애들을 월급을 30에서 50만 원을 주려면은 10명 내지 15명을 더 후원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씀이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동안 잠시나마 품었던 저의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했던 말이 제가 그 모래 얘기, 성교사님은 저희가 모래를 드리는데 어떻게 바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돌아가서 돌덩이를 던져주면 태산도 만드실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요 했거든요. 혹시라도 지난번에 후원하지 못하셨던 분들 저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면은 다음엔 정말 태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상입니다.